출판 기념회를 하면 얼마나 이거 땡길 수 있는지 그 액수가 좀 되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른데 뭐 대표급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2022년 1월인가 2월에 며칠은 들어와. 아니 워낙 사람이 또 인망이 또 두텁고 그렇기도 하지만 책이 또 워낙 좋고 몇 부 팔리셨는데? 팔리는 건 별 생각 안 나요. 그런 돈만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이거든요. 통과는 될까요? 되겠죠. 그 일단 의석수가 압도적이고 대통령이 지난번 야당 대표랑 만날 때도 그랬고 일단 결과를 뭐 청문회를 봅시다, 해명을 봅시다 이런 걸로 봐서는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틀만 뭐 뭉개면 간다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야당이 여러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여론이 가장 큰 변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론은 뭐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서 인준을 해도 크게 여론이 그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첫 인사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좀 의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태도의 문제도 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여당이 워낙에 절대다수 의석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적되는 제기되는 의혹들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거든. 특히 이제 과거의 정치 자금이 지금처럼 규제가 강한 게 아닌 시절에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좀 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대통령이 일하게 해주자 이런 분위기인데 뭐 그거 가지고 여론이 뭐 문제 삼겠어요?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출판 기념회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하는 거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책 하나 내고 몇 억을 번다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여전히 좀 낯선 풍경인데 이런 거에 대한 좀 감수성이 조금 덜 하지 않나.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사과라는 건 당연하고 사과의 기본 입장 뭐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는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 하나 내가지고 몇 억씩 현찰을 받아가지고 집안 장롱에다 현찰을 숨겨놓고 그걸 몇 달 안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점은 있어요. 국회의원 재산 공개 하잖아요. 연말 되면. 그 재산 공개하고 안 맞는다. 근데 이런 지적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재산 공개라는 게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다를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산 공개 시점. 연말에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직 후보자로서는 재산 공개 내 이렇게 했고 그때 내가 들어오는 대로 다 썼다. 요 답변은 충분치는 않죠. 재산 공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얼마 벌어서 얼마 썼다를 다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게 국회의원 재산 공개 제도가 아니에요. 12월에 그 시점의 재산 상태만 공개하는 겁니다. 이 허점도 많아요. 그래서 출판기념회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돈을 입금을 안 시키면 이게 재산 공개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금고에 가지고 있다가 그게 다른 사건에 엮여가지고 확인된 분들도 있고 집에서 압수수색했는데 뭐 돈다발 침대 나오고 밑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얼마 부도덕해요. 아니 이렇게 단정하시지 마시고. 아, 부도덕하지. 그에 번 거 그에 다 썼다는데. 근데 그 답변이 충분치는 않아요. 그래도 6억이라는 그 이 세비 외 수입이 어디서 얼마 발생했고 그걸 얼마 썼고 이렇게 지금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정말 저희는 이제 정치를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뭐 출판 기념회를 뭐 없애자 뭐 그런 기사도 사실 많이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걸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유지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출판 기념회를 하면 얼마나 이거 땡길 수 있는지 그 액수가 좀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른데 뭐 대표급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2022년 1월인가 2월에 여의도에서 이제 북 콘서트를 해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당 선대위가 폭파됐어요.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이 총괄 선대위가 싸우는 바람에. 근데 내가 선거는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래도 윤석열하고 김종인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럼 윤석열과 김종인 같이 만나는 자리 생각하면 출판 기념회를 하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출판 기념회 본래 의도가 아니고 두 사람을 오게 하려고. 그래서 윤석열이 실제로 내가 전화해서 왔어요.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전화하는데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남을 이루려고 출판 기념회를 급조해서 했는데 그때도 한 몇천 원 들어오지. 몇천 원 들어와. 단위는 아니요. 아니 워낙 사람이 또 인망이 또 두텁고 그렇기도 하지만 책이 또 워낙 좋고 몇 부 팔리셨는데? 팔리는 건 별 생각 안 나요. 들어온 돈만 어디론 돈만 생각나지. 의원님은 혹시 저는 현직일 땐 출판기념회 안 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했고 이제 정치 입문할 때 했어요. 그때 했는데 그때야 뭐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 한 2천만 원? 근데 예를 들어서 다선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의 어마어마하지 그러면. 여당의 뭐 상임위원장급 그럼. 이러면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가장 호황인 출판 기념회는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양정철 실장님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무슨 콘서트장이 가득 차고 거기에 뭐 약간 국무위원들이 거의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도대체 뭔가 막 굉장히 엄청 호황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조그만 카페에서 했어. 잠실 체육관에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득 채운 사람도 있어요. 지난해 우리 당의 총선 공약 1호가 정치개혁 1호가 출판 기념회 금지였어요. 이거 금지시켜야 돼 사실은.